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마치 1952년, 53년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휴전 협상을 하고 있던 중에 땅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고지전 치고 받던 바로 그 시절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방TV를 통해서 매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가까이 방송을 해드리다가 국내 정치 이슈로 인해서 그 방송을 스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면 참 기가 찬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양측이 서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로 치고 들어갔죠. 또 러시아도 도네츠크 전선에서 또 대규모 공세를 했는데 처음부터 탈탈 털려서 박살이 나버렸네요. 도네츠크 전선이 그 4개월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벨기에가 F-35 전투기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좀 황당하게도 미국산 대신 이태리제를 쓰겠다라고 했네요. 이 내용에서부터 일본 해상자위대는 사상 첫 OPV, 그러니까 연안 초기함이죠. 이 OPV 전력화 작업에 착수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34대의 F-35A 전투기를 발주해 인수 중인 벨기에가 F-35A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도입되는 F-35는 미국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F-35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차피 거의 모든 구성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최종 조립만 이탈리아에서 하는데 비용 상승이 뻔한 이러한 결정을 단지 자존심 때문에 밀고 나가는 벨기에, 혈세 낭비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이 현재 진행 중인 M1 에이브람스 전차 현대화 사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203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브래들리 후속 M30 보병 전투차량 배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M1 E3 전차를 만들라는 것인데요. 핵심 요구 조건으로 능동 방어장치를 비롯한 생존성 강화, 동력 개통의 일신이 제시되었습니다. 중국이 우주전 수행을 위해 초대형 위성 추적함을 배치했습니다. 랴오왕 1호로 명명된 이 신형 추적함은 만재 배수량 3만 톤의 거함으로 고성능 레이더를 갖춰 적의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이 신형함의 주역으로 중국의 우주개발과 MD 작전 능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스웨덴 해군의 주력 초기함인 비스비급이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마크 41을 기반으로 개발된 신형 수직 발사 모듈 엑셀스 3셀을 장착하는 것인데요. 각 셀은 4발의 캠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이 작은 초기함에 무려 12발의 함대공 미사일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이래 최초로 연안 초계함 OPV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11월에 2척 진수를 시작으로 향후 2년 안에 4척을 취역시키고 32년까지 12척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OPV 도입에 따라 해상자위대 주력 전투함들의 초계 작전 소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벨기에가 F-35 34대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F-35 추가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미국산 아니고 이탈리아산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F-35 뭐 따로 생산하냐? 네, 맞습니다. 조립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품 받아서 조립. 과거 대한항공이 제공호 F5 조립 생산했던 것처럼 그 조립 생산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부품을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탈리아에서 따로 또 조립을 하면 미국 마진 들어가고 이탈리아 마진 들어가고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싫어. 이런 기조로 돈이 더 들든지 말든지 자존심 세울 거야. 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좌파들은 뭔가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인기 영합, 이게 더 치중한다. 그래서 국익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미국에 트럼프 미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국민들이 와, 맞아, 잘한다, 잘한다,
자기네들 돈 빠져나가는 건 모르고 자 이런 게 동서양을 막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 육군 참모총장이 M1 에이브람스 전차 신형 빨리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따로 그냥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그런 시제품이에요. 이 M1 에이브람스 X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빨리 만들어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업체 측들은 설계안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65개월 걸린다. 시제 차량 나오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군에서는 65개월 다 필요 없고 그냥 30개월 안에 끝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더 크게 바꿀 거 없어. 어차피 44 구경장 쓸 거고 19 오래전부터 쓸 거니까 55 구경장 안 해도 돼. 44 구경장 주포 그리고 여기에다가 APS 달고 능동방어장치 이거 좀 생각해보고 뭐 등등 뭐 이렇게 드론 제모 달고 그리고 드론 발사기 달고 그렇게 할 건데 뭐 따로 그냥 뭐 대단히 바꿀 생각하지 마. 그래서 빨리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와 대단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보신 건 기존에 있는 위성 추적함이에요. 15,000톤짜리. 그걸 2배로 늘린 겁니다. 3만 톤짜리 랴오왕 1호. 아마 서해 쪽에 배치가 되어서 베이징을 향해서 공격에 들어가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방어하는 그런 용도로 쓰겠죠.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고 할 때마다 동해에 들어가는 미국의 하워드 로렌젠, 그 하워드 로렌젠의 대폭 업그레이드 판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워드 로렌젠이 뭐 한 7, 8천 톤밖에 안 되니까 이건 3만 톤. 네, 하워드 로렌젠보다 더 나중에 만들었고 더 덩치가 크고 덩치가 크다는 것은 와, 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안테나가 크겠죠. 그래서 위성 감시하고 미사일 날아오는 궤적 감시하고 하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건데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제는 뭐 중국제라고 우습게 볼 시기는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자, 비스비급 초계함, 스웨덴의 주력 초계함이죠. 스텔스 초계함입니다. 뭐 완전히 스텔스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수직 발사기 3개를 집어넣고 그 수직 발사기 하나에다가 캠, 이 함대공 미사일 각각 4발씩해서 12발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함포 들어가죠. 또 여기 함대함 미사일도 들어가요. RBS-15 8발 함대함 미사일 들어가고 그리고 함대공 미사일 12발까지 들어간다. 불과 640톤에 불과한 이 초계함에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이야, 정말 대단한 국에 넣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 해상자위대가 기준 배수량 1920톤, 기준 배수량이 1920톤이면 만재 배수량 한 2300톤 정도는 되겠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인천급 정도 되는 덩치인데 여기에 무장이라고는 30mm 기관포 달랑 하나. 그래서 뭐 전투체계 따로 뭐 크게 할 것 없고 하다 보니까 척당 건조비가 한 890억 원. 싸죠. 자, 이렇게 해서 12척을 만들어서 이 12척을 가지고 예단 초기를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는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 지역함대, 지역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뭐 아부쿠마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호위함들 가지고 예단 초기했죠. 그런데 그것들을 또 이제 다 퇴역시키고 이제는 모가미급 이런 것들로 또 다 중대화 시키고 있죠. 그런데 모가미급 가지고 이런 예단 초기를 하기에는 과무장이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모가미급 이상은 이제 대항작전, 중국하고의 경쟁 여기만 신경 써. 예단 초계는 그냥 이렇게 30mm 기관포만 있어도 예단 초계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본 열도 전체를 예단 초계하는 용도로 따로 쓰겠다 라고 하는데 효율성은 좋아요. 우리도 이러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단 초계만 해서는 되는 나라 아니고 예단 초계 플러스 북한과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장이 부족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보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휴전 협상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선에서 춘계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양의 병력과 차량을 투입해 공격하고 있는데 밀고 들어가는 지역마다 그야말로 탈탈 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장갑차가 무한정으로 만들어지는 화수분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이번 주 초부터 도네츠크 지역 차시브야르와 벨리카노보실카 축선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으며 많은 양의 기갑 차량과 병력이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의 공세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끝났다고 우크라이나군 동부, 남부작전사령부가 각각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4월 15일 동부작전사령부에 따르면 공격은 차시브야르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대대급 병력이 동원된 해당 공세는 우크라이나군 제93 독립기계화예단과 제5 독립강습예단 등의 병력이 저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공세를 FPV 드론을 이용해 저지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단 몇 분 만에 2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 그보다 많은 수의 차량을 잃고 패퇴했고 일부는 접근하는 드론을 보고 겁에 질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우크라이나 진지로 걸어와 투항했습니다.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공격이 보고됐습니다. 러시아군은 3대의 전차와 20여 대의 장갑차, 40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동원해 공세를 벌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제31 분리기계화예단, 제17 국토방위예단 등이 대응에 나서 드론을 이용해 1시간여 만에 러시아군을 모두 격퇴하고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이 차시브야르와 벨리카 노보실카에서 대패함에 따라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전과 발표에는 무려 179대의 차량과 42대의 장갑차, 19대의 전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차량을 이용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분간 차량 전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병력 여유가 생김에 따라 도네츠크 지역의 병력 배치를 늘리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전술 변화 없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이 무지성 돌격전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초순부터 이 우크라이나 전황 보고를 하지 않았었죠. 국방TV에서. 국내 정치 문제 이슈로 인해서. 자,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이 러시아가 제대로 된 공격 여력이 없다. 그 4개월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서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는 바람에 미국이 정보 지원 안 해주는 결단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8개월 동안 지켜왔던 쿠르스크 지역을 단 일주일 만에 그냥 내줘버렸죠. 그게 가장 큰 변화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 차시브야르, 바흐무트 서쪽이죠. 4개월 전에 여기 지금 운하가 있습니다. 네, 운하 있는데 이 운하를 러시아군이 건널라 말라 하던 때였는데 이 조그만 도시예요. 이제 운하 건넜어요. 건너서 아직도 그러나 이 조그만 도시 시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시브야르에서 러시아군이 이번에 나름 대규모 공세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드론에 의해서 그냥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떠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무기 버리고 방탄복 다 벗고 항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이 유도하는 대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투항하는 러시아 군인들. 드론만 보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군의 장갑차들 또 차량들이 다 격퇴되어서 대대급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이런 상황. 그리고 자포리자 지역이죠. 벨리카 노보실카. 여기에서도 지난 4개월 전에 벨리카 노보실카를 러시아가 다 점령할라 말라 하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벨리카 노보실카 다 점령했네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리고는 이 들판 요만큼 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과를 못 거뒀죠. 4개월 동안. 네. 그런데 또 벨리카 노보실카에서 한번 해보자고. 왜냐, 쿠르스크에서 이제 병력을 많이 빼왔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세게 한번 전차 세대 그리고 장갑차 20대 차량 또 그리고 오토바이 40대 등등 동원해가지고 한번 밀어붙였는데 이것도 그냥 1시간 만에 다 박살이 나버렸다.
자, 이런 식으로 전차, 장갑차들 다 박살나고 또 여기에 또 드론에 또 항복하고 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전술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전차나 장갑차들 또 차량들도 그냥 일직선으로 오다가 그냥 맨 앞에 두들겨 맞고 맨 뒤 두들겨 맞고 또 돈좌대어서 양쪽에서 그냥 또 드론으로 두들겨 맞고 이렇게 또 박살나고 보병들 도망가다가 드론 보면 또 항복하고 4개월 동안 똑같은 패턴인데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네, 그냥 희생만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